장수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건강하다는 의미입니다. 병상에서 질병과 함께 오래 사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을까요? 여기 실제 몸으로 증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생활 습관이 공개되었는데요. 바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도 있어서 쉽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랍니다. 오늘은 나는 101세 현역 의사입니다 라는 책을 바탕으로 장수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첫째, 규칙적인 생활을 합니다. 아침 6시 반에 일어나 10분간 체조를 합니다. 7시부터 아침 식사를 하고 8시가 지나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9시부터 진료를 하고 12시 반에 오전 진료를 마칩니다. 오전 진료 후에는 잠시 낮잠도 즐깁니다. 7시에 저녁 식사 후에 목욕하고 잠자리에 드는 생활을 반복합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낮에 활발해지는 교감신경과 수면 중에 활동하는 부교감신경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로써 자율신경의 균형이 유지되는 것이지요. 둘째, 매일 30분 산책을 합니다. 매일 산책을 하루도 거르지 않습니다. 경사가 완만한 코스는 하체 근력을 단련하기에 매우 좋습니다. 일을 마치고 난 후 산책은 일에서 쌓인 피로를 풀어 몸이 가벼워집니다. 산책을 할 때는 무리하게 하지 않습니다. 도중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며 천천히 걷습니다. 산책은 시간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애써 시간을 내어 산책하는 것입니다. 셋째, 날마다 낮잠을 잡니다. 미 항공우주국에서 우주 비행사에게 26분 동안 낮잠을 자게 했더니 인지 능력이 34%, 주의력은 54% 증가했습니다. 낮잠은 24시간 주기로 변하는 서커디안 리듬이라는 생리 현상에서도 이치에 맞습니다. 서커디안 리듬이란 생체 시계인데요. 낮잠은 생리 활동의 활성이 낮아지는 것을 최소한으로 막아줍니다. 이미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에서는 낮잠 자는 습관인 시에스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낮잠 잘 시간이 없다면 잠깐 눈을 감는 것도 괜찮습니다. 눈으로 들어오는 온갖 정보를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뇌는 충분히 휴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넷째, 매일 다양한 종류의 채소를 먹습니다. 채소를 통해 활성산소를 줄입니다. 채소에는 활성산소를 줄이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는 것이 많습니다. 아침 식사에는 제철 채소를 중심으로 익힌 채소를 믹서에 갈아 걸쭉한 스무디로 만들어 먹습니다. 또 적당한 크기로 썬 당근과 채소를 믹서에 넣고 갈아서 마십니다. 저녁에도 싱겁게 간을 해서 충분히 채소를 섭취합니다. 나이가 많아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이유는 채소를 맛있게 먹는 습관 때문입니다. 다섯째, 매일 고기를 섭취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의 식습관에 공통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채식을 많이 섭취하지만 고기나 생선도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으면서 충분한 양을 섭취합니다. 즉, 음식을 즐기면서 먹습니다. 여섯째, 매일 발효식품을 먹습니다. 요구르트, 치즈, 발효 마늘 같은 발효식품을 매일 빠뜨리지 않고 먹습니다. 펩타이드는 항산화 효과가 있고 혈압과 혈당을 낮춥니다. 또한 유산균은 장내 세균의 움직임을 활발하게 하여 소화 흡수를 편하게 합니다. 일곱 번째, 매일 칼슘을 섭취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튼튼한 뼈를 유지하려면 골 형성 작용을 활발하게 하는 식사를 하고 매일 걷거나 체조를 해서 몸을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뼈에 필요한 성분은 칼슘, 비타민 D, 비타민 K, 마그네슘입니다.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 흡수를 돕습니다. 비타민 K는 뼈에 칼슘을 흡착시키고 소변으로 배설되지 않도록 합니다.
마그네슘은 칼슘이 만들어지는 것을 돕습니다. 저자는 치즈를 한 입 크기로 섭취하고 요구르트와 요거트 및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8번째, 날마다 올리브 오일을 섭취합니다. 매일 아침 채소 스무디에 올리브 오일을 한 스푼 더해서 먹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단 불포화 지방산을 가지고 있어서 오메가9 지방산인 올레인산이 풍부합니다. 이 올레인산은 항산화 작용을 돕습니다. 그리고 암을 예방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뇌혈관 장애 및 동맥경화, 고혈압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피부 미용과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뛰어납니다. 나이가 들면 변비에 걸리기 쉬운데요. 이 올리브 오일을 섭취하면 변의 배출을 도와줍니다. 9번째, 충분한 수분 섭취 및 차를 자주 마십니다. 커피에는 체내 염증을 억제하고 혈당치를 개선하는 클로로겐산이라는 피토케미컬이 들어있습니다. 홍차에는 골다공증의 원인이 되는 골세포의 파쇄 증가를 저지하는 테아플라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기상 시 취침 전 일하는 짬짬이 자주 물을 보충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순환이 나빠져 신진대사 작용이 떨어지거나 심근경색과 뇌경색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를 예방하고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기 위해서 자주 수분을 보충합니다. 10번째, 간식을 먹지 않습니다. 간식을 먹지 않고 견디는 이유는 정해진 시간에 새끼를 든든히 먹어 공복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식으로 선택되는 초콜릿, 비스킷 등은 당질을 포함하는 탄수화물이라서 습관적으로 섭취하면 혈당이 높아집니다. 또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는 중성지방이 증가합니다. 이런 간식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하루 3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첫 걸음입니다. 11번째, 트랜스 지방과 가공식품을 피합니다. 트랜스 지방은 식물성 기름에 수소를 첨가해 만드는 인공유지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높이고 착한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추어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비만, 알레르기 질환 등을 일으킵니다. 소시지와 명란젓에 사용하는 아질산 나트륨은 대장암의 발병 위험률을 높인다고 세계보건기구가 경고했으며 어묵, 가공육에 사용되는 소르빈산은 발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캔커피, 콜라에는 인공 감미료가 사용되며 빵을 부풀리는 데 사용되는 이스트푸드에는 골다공증과 심근경색의 요인이 되는 인산염이 들어있습니다. 이를 완전히 피하기란 힘듭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첨가물이 적게 든 음식을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12번째, 건강한 사람들의 3가지 공통점을 잊지 않습니다. 진료한 환자 중 나이에 비해 건강한 사람에게는 3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채소, 생선 중심의 식단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매일 산책과 집안일 등을 하며 몸을 자주 움직입니다. 세 번째는 고령의 나이임에도 취미생활, 봉사활동을 하는 등 삶의 보람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13번째, 마음의 건강이 곧 몸의 건강입니다. 스트레스는 사람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거기서 벗어날지 싸울지 양자택일에 직면했을 때의 반응입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심박수와 혈압을 높여 고혈압, 심근경색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아드레날린의 분비가 증가함으로써 뇌에도 영향을 끼쳐 치매와 우울증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심신을 쉬게 하는 부교감 신경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해서 자율신경실조증과 과민성 대장증후군, 십이지장 궤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일 심각한 것은 면역력 저하로 바이러스성 질병에 걸리고 암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이고 밝은 기분을 가지면 세로토닌과 옥시토신,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의 분비가 촉진되는데요. 이런 호르몬은 치매를 방지합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 마음가짐을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4번째, 많이 웃습니다. 웃음에 관한 실험이 있습니다. 웃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 그룹에게서 면역세포의 일종인 NK세포의 활성도를 조사하였습니다. NK세포는 암을 공격하는 습성이 있어서 이것이 활성화될수록 암이 빨리 치료되고 예방이 됩니다. 실험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예상하신 대로 많이 웃은 그룹이 압도적으로 NK세포의 수치가 높았습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매일 1분이라도 웃는 습관이 나를 살립니다. 15번째, 스마트폰을 잘 활용합니다. 재미있는 일, 신나는 일은 기분을 전환시켜줍니다. 즐거우면 세로토닌이라는 뇌내 신경 전달 물질이 많이 분비되는데요. 치매를 예방합니다. 저자의 즐거움은 스마트폰으로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경치나 힘을 북돋아주는 동영상을 찾으면 그것을 친구들에게 보내 감상을 듣고 수다를 떱니다. 나이가 많다고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은 고령 현역 의사의 장수하는 습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부분 공감되고 또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쉬운 내용도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104세 김형석 박사도 이처럼 규칙적인 생활을 합니다. 일본의 대표 장수 의사도 참 소박하지만 정갈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관점에서 최대한 쉽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내용이 많으니 한 번쯤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건강에 좋은 영상을 보셨으니 소중한 분에게 전해주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지 같이 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소중한 건강 정보 나눠서 행복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전해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다시 만나요.